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거부터 엿듣지 않을 수 없는데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관련 내용을 보고 보도 내용 보고 다들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야당 제1야당의 그 후보자와 관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면 자체가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 검찰개혁 앞에 있었고 또 그것이 총선이라는 중차대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와도 또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이렇게 견연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검찰 출신의 야당 정치인까지 함께 결합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조망하겠지만 그 검찰개혁 저항을 위한 총체적인 그 역량들의 분산 재배치 그리고 또 협력 이런 과정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떤 장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역대 이런 대선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을 둘러싸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정작 본인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그 큰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정말 운명, 그러니까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막아나서는데 활용했다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네, 옛날에 그 태산명동 세일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태산이 떠나가서 요동을 치더만은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입니다. 예. 뉴스버스 그 인터넷 매체의 그 어떤 뉴스를 보고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난리를 치고 예. 대선 후보들도 벌떼같이 난리를 칩니다. 예. 이것은 윤석열 죽이기 2탄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윤 전 총장도 어이없는 일이다 이야기했고 캠프에서도 뉴스버스를 즉각 증거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 제보자 밝히면 되는데 왜 밝히지를 못하느냐. 김웅 의원이 당에 문건 전달했더란데 그 입증이 어렵지 않은데 증거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이번 의혹의 핵심은 우선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께서는 전 총장께서는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예.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 지금 현재 오늘 자기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송 검사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오늘 김웅 의원도 나서서 자기가 당에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고발 사주라는 것도 실체가 전혀 없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본다면 근거가 전혀 없이 보이는데요. 근거가 없다면 윤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입지는 탄탄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의혹이 사실이 나타난다면 그런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죠.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발장을 넘긴 시점부터 관여한 인물부터 결과까지 석연치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러 가지 어떤 생태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CCTV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한 번씩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매체라고 했는데 여러 사건들 뉴스가
진실로 드러나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들, 형성되는 과정들, 또 비화되는 과정들 한두 번 지켜보신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켜보는 모두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판의 첫 번째 뉴스를 언론사들이 그리고 또 공중파, 지상파들이 받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파만파 펴지는 데 있어서 그 뉴스가 근거로 제시했던 방식 그리고 첫 번째 거론했던 김웅 의원의 어떤 답변 방식이 이거 그냥 예사로 넘길 상황이 아니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그 이후에 증거를 대라는 야당의 어떤 공세에 즉각적인 나름의 방식의 증거를 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자들이 증거 하나에 대한 합리적인 항변을 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어떤 정치적 음모라는 식으로만 대응하면서 오히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더 증폭시킨 겁니다.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의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준성, 사실상 윤석열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오른팔이라고 얘기할 만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이 보통직위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관여하고 또 김건희 씨까지 관여한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소통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감찰이라는 권한의 발동은 힘듭니다. 그래서 수사도 기다려야 하고 또 국회 역시도 이런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어떤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막아너선 총체적인 저항이라는 점에서 이 건은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예.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 이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인지 아닌지는 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 정말 반드시 규명돼야 돼. 저는 검찰개혁 앞에 그를 보위하던 정치 세력과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고 저항하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저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국회도 그 권한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이 진보 측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생태땅 폐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실체가 없었는데 그 당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전공으로 하는 것이 뉴스버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이 받고 그것이 진보 언론이 받고 그것이 방송이 받고 또 포탈이 받고 다시 재확산되는 이 어떤 생태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미를 보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팩트가 있다면 검찰 감찰을 통해서 하고 검찰 감찰이 수사라든지 이런 걸 못한다면 공수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팩트에 대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어떤 완전히 무슨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성중 의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빼고 그 텔레그램 캡처 보면은 손중성 보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캡처본 자체가 조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캡처본 자체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그 어떤 스크린을 해봐야 됩니다. 검색을 해보고 전체를 판단해봐야지 단순한 그 사항만 가지고 이 전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검찰에서 지금 감찰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좀 보겠다. 국민의힘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파장은 조금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보다 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은 국민의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무적이랄까요? 이게 지난번 재보궐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건데 좀처럼 안 바뀌더라고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먼저 여쭤보죠. 네네네.
오늘 그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49.8%입니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42.7%, 한 7%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된다는 게 더 많고요. 예. 다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1위가 이재명 지사가 28%,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4%가 1.6%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마치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유리한, 여권의 후보들과 훨씬 유리한 이런 측면을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범보수 후보자 5명,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부분까지 합치어서 범보수 후보자의 합계가 49.4%입니다. 예. 그리고 그 범진보 후보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신상변, 박용진까지 합쳐서 범진보 후보자가 44.4%입니다. 한 5%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정권 교체와 또 후보자의 전체 합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국민의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예. 또 내로남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여당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 이건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일이죠. 예. 집권 여당으로서 뭐 남은 시간을 이제 뭐 마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매일 다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요. 예. 그와 별도로 그 여권 후보 지지도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에 대응할 만한 어떤 그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 후보의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들을 보면 더더욱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 세력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대 교체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의제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당 후보들에게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뭐 기승전 반문이잖아요. 예. 우리 선거 전략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프레임상에서도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선거를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상대방에게 이런 훈수를 뜰 입장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건강한 경쟁들 자체가 국민들한테 희망의 어떤 전체 총량을 크게 만드는 그런 대선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기승전 반문만으로는 그런 희망의 경제에,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합을 누리는, 미래 합을 누리는 방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마냥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정치적 격변기와 맞물려서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촉발됐던 민생경제 위기 자체가 어떤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거나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에 있어서도 야당과의 지혜로운 어떤 이제 합리적인 어떤 협조가 사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기승전 반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도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선에 가게 되면 저희들의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큰 그림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6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변할지 좀 지켜보고요. 이재정 의원님. 네. 그 지금 집권 마지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대통령 집권 마지막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 이거는 당에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이라고 대표되는 것들이 사실 국회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 성과라든지 뭐 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회의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정말 국회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단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협치 프레임이건 독단 프레임이건 결국은 민심에 대응해서 어떤 의제를 넘어서지 못한 무능
이라는 결과 안에서 국민의 실망감을 드린 것 같고요. 그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더욱더 경주해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각 당 경선 이야기 좀 여쭤보죠. 박성중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뭐 사퇴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본격적 경선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본격적 경선 들어가면 더 내용이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인해서 전체가 일단락이 됐고 또 선관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경선 룰에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의 의견 충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역선택 조항은 빠졌지만은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본선 경선에서 50% 반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론조사 설문이라든지 토론의 형식, 횟수 등 뭐 일부 갈등의 소지는 있으나 예.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선 후보자들이 그래도 다 철학과 비전과 또 어떤 등망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좀 여쭤보죠. 지난 주말 있었던 충청권 첫 경선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조직표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민심과 당심은 같이 흘러간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 예. 소위 조직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대의원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체 표보다는 훨씬 더 적은 득표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유선 전화라든지 신청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소위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뒤떨어지는 포인트를 보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캠프의 한 구성원이긴 하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직표를 능가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욕구에 기반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희 예측 이상이었죠. 정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정말 모수가 늘어난 어떤 당원 지지 기반은 또 국민과의 어떤 국민의 의사에 거의 부합하고 결국 이질적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에 한층 다가가는 결과를 확인한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1차 슈퍼위크 때 충청보다 더 많은 걸 얻어서 결선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박성중 의원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 아까 그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당 경선도 큰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홍준표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경선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팩트라든지 이런 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의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결과는 그대로 따르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더 세게 남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